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116회 실무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요, 태림상사이고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기간은 2024년 제10기가 되겠네요.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메뉴는 거래처 등록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나와 있는 사항들을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K랩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회계관리, 기초정보관리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래처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제일 아래쪽에 빈 곳에 클릭해 주시고 코드 번호가 앞에 0이 붙고 5000번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5000번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앞에 0이 자동 생성이 됩니다. 거래처명 주식회사 대신전자 입력하시고요. 유형은 매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에 매출을 선택을 해 주셔야 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대표자 성명, 업태 제조이고요. 종목 전자제품.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이기 때문에 여기 우편번호를 입력하셔도 되고 엔터 주소 바로 입력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대신전자 아래쪽으로 커서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입력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태림상사의 기초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아래와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재무회계 탭에서 전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가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외상매출금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거래처와 관련된 이런 거래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잘 살펴보시면 차액 100만원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빨간 글씨 없이 0이 되어야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동명상사의 금액이 600만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차익이 0이 됩니다. 두 번째, 받을 금액에 주식회사 남북에서 금액을 100만원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세 번째, 지급엄 오른쪽에 거래처에 아무것도 없죠. 이럴 때는 코드란에 클릭을 하시고 F2 누르셔서요. 동서를 검색하셔서 주식회사 동서 넣어주시고 금액은 150만원 넣어주시면 아래쪽에 차익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외상매출금, 받을엄, 지급엄에 대해서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아래쪽에 차익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면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오류 사항과 관련된 전기분 원가 명세서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 및 삭제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350만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재산세, 세금과 공과 부분에 대한 350만 원을 보시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다가 등록을 해주신 이후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세금과 공과금 350만 원을 삭제해 주시는 걸로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재무회계 탭에서 전기분 재무제표에 처음에 원가 명세서를 들어오시고요.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350만 원이 누락이 되었죠. 그래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여야 하고요. 세금과 공과가 없는 것이 확인되셨으면 코드 안에서 세금과 공과를 찾아주시고요. 35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입력하신 이후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만큼의 금액이 수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들어오셔서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매출 원가 부분을 클릭을 누르시면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이 요 금액과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금액을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금액을 클릭하셔서 1억 765만 원을 이렇게 금액을 수정을 해 주시고 나서요. 이렇게 확인 눌러 주십니다. 그런 이후에 세금과 공과 들어오셔서요. 요 금액을 0으로 만들어 주셔도 관계없고요. 또는 이 세금과 공과를 클릭을 하신 이후에 삭제를 누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두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신 이후에 단기 순이익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이전과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앞서 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350만 원이 추가되어서 제품 매출 원가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 세금과 공과 금액 350만 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플러스 350 마이너스 350 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은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변함이 없을 때는 여기에서 창 닫아 주시고요. 나머지 재무제표는 안 살펴보셔도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요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8월 5일 회사는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기경 상사에 받을 넣음 100만 원을 한국은행에 할인하여 할인료 26만 원을 공제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을 받았습니다. 들어온 것은 보통예금이 되고요. 매각거래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거래로 간주한다 라고 할 경우에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분계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차변에 들어와지고 대변에 받을 넣음이
나가지는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오시고요. 8월 5일 거래일자 입력하시고 차변에 보통액은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74만원, 그리고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26만원, 그리고 대변에 받을러음 걸어주시고요. 거래처 기경상사 걸어주시면 합계금액이 차변 100만원, 대변 100만원 확인해 주시고 대차 차익이 여기에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도 빨간색으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지까지 확인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8월 10일 본사관리부 직원의 국민연금 80만원과 카드 결제 수수료 8,000원을 법인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하여 일괄 납부하였습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중에 50%는 회사부담분 그리고 50%는 원천 징수한 금액으로 회사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부담분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직원에 대한 부담분은 예수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카드 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주시면 되고 본사 관리부에 대한 이런 예수금과 세금과 공과에 대한 납부에 대한 분계가 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중에 판관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일자 8월 10일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중에서 판관비 세금과 공과를 찾아주시고요. 금액은 40만원, 그리고 예수금, 차변에 예수금 또 똑같이 40만원 걸어주시고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 중에서 판관비와 관련된 수수료 비용을 찾아서 금액을 8,000원 걸어주시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하나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카드로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세금과 공과나 수수료 비용 이러한 것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 비용 계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지급금 대신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도 정답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22일 공장에서 사용할 비품 공정가치 500만원을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비품 유형자산을 받았기 때문에 대변에 자산수증 이익이라는 수익 계정을 잡아주시고 차변에는 자산 비품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품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공정가치 금액으로 적어준다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일자 8월 22일 잡아주시고요. 차변에 비품 500만원, 대변에 자산수증 이익, 자산수증 이익으로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경기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지고요. 차변에 계약금을 우리 회사가 상대편 회사인 경기에 지급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지급한 금액이라고 해서 선급금 계정 과목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일자 9월 4일 걸어주시고요. 차변에 선급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고요. 거래처 입력하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요. 10월 28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간이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단,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이 비용 계정으로 되려면 소모품 B가 되면 되고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이니까 판관비에 있는 소모품 차변에 잡아주시고요. 대변에 현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일자 10월 28일 잡아주시고요. 차변에 소모품비 중에서 판관비와 관련된 소모품비 잡아주시고요. 대변에 현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BC 시장성 있는 주권상자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 100주를 주당 25,000원에 취득하였다. 이와 별도로 발생한 취득 시 수수료 5만원과 함께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보통예금 들어오면 되고요. 차변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일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입력하실 때 금액은 100주와 취득한 금액인 25,000원을 곱해서 250만원 잡아주시고 수수료 5만원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중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일자 12월 1일 잡아주시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50만원 해주시고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 중에서 영업의 비용인 984번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5만원 잡아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단기매매 증권과 수수료 비용 금액을 합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잡히게 됩니다. 분계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매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메뉴가 되고요. 매매출 전표 입력을 할 경우에는 처음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입력을 들어가시면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거래가 매입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처음에 거래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매입 거래인지 또는 매출 거래인지 구분을 해 주시고요. 증빙 서류가 세금 계산서인지 또는 카드
전표인지 또는 현금 영수증과 관련이 있는지 무증빙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만약에 10%가 부과돼 있다 그러면 과세 거래로 분류를 하시고요. 0%가 부과돼 있다 그러면 영세율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예 부과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면세로 구분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거래를 확인하시면서 어떤 유형으로 처리할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5일 제1상사에게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매출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신용카드, 삼성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카드 매출 전표이니까 카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빨리 보시면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10% 과세 거래가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오시고요. 거래 일자 7월 5일 해주시고요. 매출 유형에서 카드 과세이기 때문에 17번 카가를 유형에 걸어주시고요. 품목은 제품 매출이라고 적어주시고 공급가액에 카가 같은 경우는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합쳐진 공급 대가를 입력하셔야 이렇게 공급가액 80만원과 부가세 8만원이 분리가 되게끔 입력이 되시고요. 공급처명은 제1상사 찾아서 걸어주시고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아래쪽에 카드사를 조회를 하시게끔 커서가 이동됩니다. 카드사는 삼성카드 확인해 주시고요. 분계는 카드이기 때문에 4번의 카드 또는 3번 혼합 둘 중에 편하신 거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4번의 카드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품 매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위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당겨져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출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 자동으로 잡혀진 거 확인하시고 이 외상 매출금은 삼성 카드에서 이렇게 결제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거래처가 삼성카드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입력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실 때 유형의 카가 같은 경우에 좀 전에 공급가액에 공급대가를 입력해서 부가세가 분리되는 입력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급대가를 입력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되게끔 입력하는 유형의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유형에는요. 지금 확인하신 카가 있고요. 건별 있고 현가 이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7월 11일 주식회사 연분홍 상사에게 다음과 같은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100만원은 현금으로 1,500만원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금을 받는 것이 현금도 있고요. 어음도 있고 외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결제 방식이 존재할 경우에는 분계 유형에서 3번의 혼합 유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제품 판매를 위해서 증빙서류가 세금 계산서 이면서 세액이 10%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같은 경우에 매출에 해당되니까 11번 과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들어오셔서요. 날짜 거래 일자 7월 11일 입력해 주시고 유형의 매출에
과세 11번 과세 잡아주시면 되고요. 품목은 빠르게 제품 매출 입력해 주시고 수량 단가는 생략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공급가액에 3,000 입력하시면 부가세 300 자동 입력되시고요. 공급처 명에 연분홍 상사 입력해 주시고 그 세금 계산서를 확인해 보시면 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 여부에 1, 열을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3번 혼합해 주시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여기에서 자동 땡겨져서 오는 부분이고 수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품 매출 금액 수정할 필요 없으니까 엔터 해주시고요. 차변에 현금 금액이 100만원 되겠고요. 또 차변에 받을 넣음 해주시고 받을 넣은 금액이 1,50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1,7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이 맞게 되고 대차 차익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10월 1일 제조공장 직원들의 야근 식사를 위해 대형 마트에서 국내산 쌀 면세품이고요. 110만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제조공장 직원들에 대한 야근 식사와 관련된 쌀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제조 쪽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증빙서류에 현금이라고 되어 있고 또 빨리 살펴보시면 빨리 이렇게 아래쪽을 살펴보실 때 부가세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에 관련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현금인데 면세품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 면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면으로 유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일자를 10월 1일 잡아주시고요. 유형에 쌀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된 현면 62번 잡아주시고요. 쌀 품목은 그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입력해 주시고 현면 금액 11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원래 없는 거래가 됩니다. 거래처 대형마트에 걸어주시고요. 얘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 상관없죠.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다음 분계 유형으로 걸어주고요. 요 경우에 얘는 현금 영수증이지만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했기 때문에 3번 혼합 걸어주시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제조 쪽이니까 제조와 관련된 511번 복리후생비 잡아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잡아주시고 대차 차익 없는 거 확인해 주시고 엔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미국의 나이스 플래넷의 5만 달러 수출 신고일은 10월 25일이 되고요. 선적일 10월 30일에 제품을 직수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 대금 중 2만 달러는 10월 30일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요. 나머지 잔액은 11월 3일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일자별 기준 환율이 제공되어져 있고요. 수출 신고 번호는 고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화가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 주어진
이 외화를 원화로 환가를 할 경우에 날짜를 잘 선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선적일과 환가를 하는 날 두 개 중에 날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 빠른 날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신고일 10월 25일은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고 10월 3일에 받기로 한 거지 이날 원화로 환가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월 3일 날짜도 염두에 두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적일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적일과 5만 달러를 곱해서 공급가액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들어오셔서요. 10월 30일 입력해 주시고 유형은 직수출과 관련된 수출이 되니까 매출이죠. 매출의 수출 16번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제품이라고 간단히 적어 주시고 공급처명 나이스 플랜에 찾아주시고요. 영세율 구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세율에서 F2 조회 눌러주시고 직접 수출과 관련된 것은 1번 직접 수출 요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수출 신고번호 고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터 넘어가시면 분계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분계 유형은 보통예금과 외상 매출금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3번 혼합 잡아주시고 대변의 제품 매출 금액 수정할 필요 없으니까 엔터 넘어오시고요.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금액 2만 달러를 환가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2만 달러에 대해서 1,400원 계산한 금액을 넣어 주시고요. 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나머지 금액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주식회사 제니빌딩으로부터 영업부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임차료를 잡아주시면 되고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우리의 돈이 나가는 거래가 되죠. 그래서 매입 쪽에 과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별도가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과세 거래가 되겠습니다. 거래 일자 11월 30일 걸어 주시고요. 50일 과세 해주시고 임차료 금액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공급처 명은 제니빌딩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1 여해 주시고 분계 3번 혼합해 주시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로 잡아 주시고 임차료 영업부에 대한 임차료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임차료를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0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고자 한다. 건물 철거 비용에 대하여 시온건설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증빙은 세금 계산서가 되고요. 선유자동차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선유자동차 발행 약속음으로 전액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자동차에 대한 약속음은 받을럼, 이 받을럼이 차변에서 다시 대변으로, 그리고 거래처는 선유자동차로 들어가는 것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토지만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이 이제 발생을 했죠. 이렇게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를 해서 이 토지에서 건축물을 제거를 할 경우에는 이 건축물 철거한 이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토지는 면세이죠. 토지는 면세이고 이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적 지출하고 면세 토지로 잡아주시는 부분이 있고,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의 면세 토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유형은 54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래일자 12월 10일 해주시고요. 유형은 매입 쪽에서 54 불공 선택해 주시고요. 품목에 토지 그리고 뭐 건축물 철거 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 편하게 그냥 토지 간단하게 적고 넘어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공급 가액은 6천만원에 부가세 600 잡아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시온건설로 잡아주시고요. 전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자 해주시고 이 불공제 사유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F2 조회하셔서 6번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에 있던 구건물을 철거해서 그 구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을 토지로 처리하는 것은 6번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6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분계는 혼합 잡아주시면 되고,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대변에 받을러움으로 잡아주시되, 이 받을러움에 대해서 거래처가 시온건설이 아니죠. 그래서 선유자동차로 이렇게 거래처를 변경을 해주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받을러움의 거래처가 이제 선유자동차로 원래 공급처와 다르다라는 것, 요것을 확인하시고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 정정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9월 1일부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가덕 주유소에서 주유 후에 대금은 당일에 현금 결제했고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이것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9월 1일 거래자에. 그러나 해당 주요 차량은 제조 공장의 운반용 트럭, 그러니까 배기량 2500cc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럭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배기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차량 유지비에 대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현금으로 결제를 했는데 증빙서류가 있죠. 현금 영수증이라는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하시고 현금 영수증과 관련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오셔서요. 날짜를 9월 1일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금 영수증이라는 증빙서류를 받은 거래이기 때문에 이 거래를
삭제 해주시고요. 일반 전표 나오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오시고요. 거래일자 9월 1일 잡아주시고 주유비를 우리가 지급한 거래이기 때문에 매입에서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60일 현가로 잡아주시고요. 품목에는 그냥 주유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현과 같은 경우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11만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래처는 가득 주유소 잡아주시고요. 분계는 현금이기 때문에 1번 현금 또는 3번 혼합 상관없습니다. 3번 혼합으로 저는 걸어줄 거고요. 부가세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자동으로 땡겨와지고요. 차량에 기름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로 걸어 주셔야 되고요. 제조 공장과 관련된 차량 유지비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와 관련된 차량 유지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11월 12일 경영관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C형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단기분 퇴직급여 1,700만원을 이체를 했는데 회계 담당자는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회계 처리를 했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으로 했다라는 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확정기여형 DC형은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DB형에서 처리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퇴직급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퇴직급여는 경영관리부서니까 판매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오셔서요. 11월 12일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퇴직급여 중에서 경영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중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련된 퇴직급여 800번대 퇴직급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수정하라는 큰 4번 문제에서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구분하는 방법은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함 여부가 언급되어 있거나 또는 증빙서류가 언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도 증빙서류가 세금 계산서라든지 또는 계산서라든지 카드 매출 전표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이러한 증빙서류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 때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에 가입한 하나은행의 정기예금 1,000만원 만기 1년이고요. 이자율 4.5%에 대하여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계산은 월별 계산하고 원천 징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이제 단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하라라는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정기예금에 대한 1,000만 원에 이자 4.5%를 곱해주는 것을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대한 이자가 되죠. 7월 1일이니까 단기에 대한 월수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6개월에 해당이 되고요. 이 6개월은 1년 중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6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을 하셔서 요거를 분계를 처리하시면 되는데, 기간 경과분 이자라는 말은 단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간 경과분 이자는 단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결산 분계를 하라라는 의미가 되고, 이 단기분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대변의 이자 수익이 단기의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차변에 이 이자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해주는 결산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셔서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미수수익 계산한 금액인 22만 5천원 걸어주시고요. 대변에 이자수익 22만 5천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경남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5천만원은 2025년 11월 30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2025년 1년 이내로 도래를 했습니다.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로 도래했다라는 것은 얘가 단기로 바뀌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장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로 이제 옮겨주는 분계를 해주셔야 되고, 장기 차입금이 단기 그러니까 유동부채로 바뀌게 되는 것은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날짜 그대로 두시고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을 거래처는 경남은행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금액 5천만원 5천만원 걸어주시고요. 대변에 유동성으로 바뀌죠. 단기라는 것은 유동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 경남은행 똑같이 거래처 걸어주시고 금액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예수금은 5,234만 6,500원, 부가세 대급금은 5,274만 9천원일 때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미지급금 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환급세액 차변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미수금 환급세액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대변에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납부세액인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되고요. 대변에 적혀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먼저 옮겨 주셔야 되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에 대한 부가세로서 이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적혀 있습니다. 차변에 적혀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옮겨 주시고, 두 개의 차이인 만큼 차변에 더 적히는 환급세액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대변에 더 적혀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그대로 두시고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먼저
걸어 주시고요. 5,234만 6,500원 해주시고 대변에 부가세 네, 대급금 걸어 주시고 금액은 5,274만 9천원 이렇게 해주시니까 차액이 네, 음수 마이너스로 40만 2,500원이 발생을 했고요.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을 확인하시면 차변에 이만큼의 금액을 더 넣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적을 때 우리가 환급 받는 세액이 되니까 미수금 40만 2,500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3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이라는 문제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K랩 프로그램에서 장부관리, 결산재무제표 중에서 장부관리 중에서 거래처 원장 들어오시고요. 3월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월 31일 거래처 잡아주시고 외상매출금 조회해 주시고요. 가장 큰 거래처니까 거래처를 몰라요. 그럴 때는 엔터 2번 해주시고 가장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가장 큰 금액은 5천만 원이 되고 거래처명과 잔액이니까 5천만 원과 거래처의 양주기업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024년 중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달은 몇 월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당금을 받았죠. 우리가 배당금을 받았을 때 계정과목은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과목이 되고 이 계정과목에 대한 그 문제가 되니까 계정과목을 네, 조회를 하실 때는 이 장부관리에서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를 들어오셔서 2024년 중 실제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배당금 수익 한번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배당금 수익 계정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배당금 수익 그리고 이쪽에도 배당금 수익 걸어주시면 여기 날짜 해당되는 수령 달 몇 월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4월 25일에 배당소득이 들어왔죠. 4월이 되겠습니다. 월만 물어봤기 때문에 4월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24년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중에 매출액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의 합계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 탭으로 들어오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요. 1기 확정신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공급가액이기 때문에 발급은 매출과 관련되었고요.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가액은 금액을 얘기를 하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금액과 관련된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여기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 금액 두 개를
합한 것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인 다시요. 합한 금액인 2억 9,539만 5천 원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 문제를 다 하셨으면 아래쪽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눌러주시고 이론 문제는 상단 여기에 해당되는 답을 적어주시고요. 실무 문제는 아래쪽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양주기업 답변해 주시고 5천만원 답변해 주시고요. 2번 문제에 4월 답변해 주시고 3번 문제에 2억 9,539만 5천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누르시고 시험에서는 반드시 답안 저장 누르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